나토 본편. 냄새 너머로 남은 발효의 힘. 1. 나토가 먼저 건네는 거리감. 나토는 처음부터 친절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퍼지는 특유의 향, 실처럼 늘어나는 점성,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외형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 걸음 물러서게 만듭니다. 하지만 숟가락으로 한 번 더 저어보고 조심스럽게 입에 올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냄새가 먼저 지나가고 그 뒤에 고소함과 콩의 단맛, 그리고 묘하게 정돈된 감칠맛이 남습니다. 나토는 호불호로 시작하지만 이해로 끝나는 식재료입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냄새 너머에 숨겨진 이 발효 콩 한 그릇의 시간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나토의 기원. 우연에서 시작된 발효. 나토의 시작은 정교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편의와 보존을 위해 삶은 콩을 볏짚에 싸두었다가 자연적으로 발효가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음식이었습니다. 볏짚에 서식하던 미생물이 콩과 만나며 지금의 나토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이 발효 방식이 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반복되었고 반복되면서 문화가 되었습니다. 나토는 계획된 슈퍼푸드가 아니라 생활이 만들어낸 발효 식재료였습니다. 3. 우리가 아는 나토. 건강식과 호불호의 상징. 오늘날 나토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먼저 떠오릅니다. 아침 식탁, 다이어트 식단, 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토는 늘 호불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냄새와 점성,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질감은 나토를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음식으로 만듭니다. 이 양극단의 이미지는 나토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태도를 요구하는 식재료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 우리가 잘 모르는 나토. 발효가 만드는 리듬. 나토를 나토답게 만드는 것은 콩의 품종도 간장이나 겨자의 양도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발효가 만들어내는 리듬이 있습니다. 나토는 단순히 콩이 상한 상태가 아닙니다. 삶은 콩이 미생물과 만나면서 단백질과 지방, 당의 구조가 서서히 풀리고 재배열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이 변화는 맛을 강하게 만들기보다 입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토는 첫맛보다 뒷맛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씹을수록 콩의 단맛이 올라오고 그 위에 발효가 만든 깊은 고소함이 얹힙니다. 이 고소함은 볶음이나 기름에서 오는 즉각적인 풍미와는 다릅니다. 천천히 퍼지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 맛입니다. 나토의 점성 역시 이 발효 리듬의 일부입니다. 실처럼 늘어나는 성분은 시각적으로는 거부감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맛과 향을 입안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향이 한 번에 튀어나오지 않고 먹는 동안 조금씩 풀리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나토는 한 숟갈보다 한 그릇이 더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짧게 맛보는 음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먹으며 익숙해지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나토의 발효가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토는 포장된 이후에도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냉장 보관 상태에서도 미세하게 변하고 먹기 직전 저어주는 행위를 통해 다시 한번 공기와 만나며 성격이 달라집니다. 즉, 나토는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먹는 순간까지 완성되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이 점에서 나토는 현대 식탁에서는 다소 낯선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열면 바로 동일한 맛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나토는 매번 조금씩 다른 표정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컨디션, 저은 횟수, 곁들인 음식에 따라 맛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토는 불편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식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음이야말로 나토가 슈퍼푸드로 다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5. 나토의 섭취 방식. 저을수록 달라지는 성격. 나토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인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적게 저으면 콩의 존재감이 강하고 맛은 비교적 담백합니다. 많이 저을수록 공기가 섞이면서 점성이 부드러워지고 고소함과 단맛이 살아납니다. 이 젓는 행위 자체가 나토를 완성시키는 과정입니다.
나토는 조리하지 않아도 먹기 직전까지 계속 변화하는 식재료입니다. 6. 나토와 슈퍼푸드 담론. 건강의 상징이 된 이유. 나토가 슈퍼푸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불리기 시작한 것은 나토가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달라진 쪽은 오히려 사회의 시선입니다. 현대의 식생활은 빠르고 부드럽고 즉각적인 만족을 중심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발효식품은 한동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냄새가 있고 손이 가고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즉각적인 효과에서 지속 가능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발효 음식들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나토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인 식재료입니다. 장 건강, 단백질, 혈액순환 같은 키워드들이 나토를 설명하는 언어로 붙기 시작했지만 이 설명들은 나토의 일부만을 말해줄 뿐입니다. 나토가 오랫동안 먹혀온 이유는 특정 성분 하나 때문이 아니라 식사 전체를 무겁지 않게 유지해주는 구조에 있습니다. 나토는 기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을 만들고 강한 양념 없이도 식사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즉, 나토는 무언가를 더하는 음식이 아니라 과잉을 줄여주는 음식입니다. 이 점에서 나토는 현대적인 슈퍼푸드의 이미지와 미묘하게 어긋납니다. 요즘의 슈퍼푸드는 종종 즉각적인 효능과 수치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나토는 숫자로 설명되기보다 생활 속 반복을 통해 체감되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단기간 유행하는 식단에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먹고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일상의 일부로 천천히 자리 잡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나토가 완벽한 음식으로 소비될 때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름 아래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음식처럼 포장될 때 나토는 부담이 됩니다. 나토는 선택의 음식이지 의무의 음식이 아닙니다. 몸의 상태와 식습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토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빠른 음식이 지배하는 시대 속에서도 나토는 여전히 느린 방식으로 건강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나토가 슈퍼푸드로 불리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7. 사회적 시선 속의 나토. 문화와 거부감, 그리고 재해석. 나토에 대한 반응은 음식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문화에 대한 거리감에 가깝습니다. 일본에서는 나토가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아침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식입니다. 냄새나 점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토가 가진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냄새는 곧 상함으로 인식되고 끈적이는 질감은 불완전함이나 낯설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차이는 맛의 문제가 아니라 발효를 바라보는 문화적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부감이 시간이 지나며 점차 다른 성격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먹기 힘든 음식으로만 인식되던 나토가 이제는 몸에는 좋지만 어려운 음식 그리고 도전해볼 만한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건강 담론이 있습니다. 장 건강, 발효, 미생물, 느린 음식 같은 키워드들이 확산되면서 나토는 더 이상 낯선 일본 음식이 아니라 세계적인 발효 식재료 중 하나로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SNS와 미디어의 역할도 큽니다. 나토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 영상,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콘텐츠, 냄새를 줄이거나 식감을 바꾸는 레시피들이 공유되면서 나토는 고정된 음식이 아니라 변주 가능한 식재료로 인식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토는 두 가지 얼굴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여전히 호불호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을 위해 선택하는 발효식품으로서의 얼굴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얼굴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토는 모두에게 사랑받기 위해 변하지 않았고 대신 이해받기 위해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슈퍼푸드 소비 방식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맛있고 먹기 쉬운 건강식이 각광받았다면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이유가 있는 음식이 선택받고 있습니다. 나토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배제되지 않고 강요되지 않지만 계속 언급되는 식재료. 그래서 나토는 단순히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 아니라 식문화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8. 나토의 실제 음식 속 역할. 주인공이자 조연. 나토는 밥 위에 올려 먹는 단순한 방식으로 가장 많이 소비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샐러드, 파스타, 토스트, 심지어 소스 형태로도 활용됩니다. 기름을 더하지 않아도 질감을 만들고 강한 양념 없이도 음식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나토는 맛을 더하는 재료라기보다 구성을 완성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9. 나토와 함께할 때 조심해야 할 점. 발효 음식의 그림자. 나토는 건강식으로 분류되지만 모든 상황에서 가벼운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앞설수록 섭취 방식에 대한 주의는 쉽게 놓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발효식품의 누적 효과입니다. 나토 자체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이미 김치, 요구르트, 된장, 치즈처럼 발효된 음식이 많은 식단 위에 더해질 경우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나토의 문제가 아니라 발효가 가진 성격의 문제입니다. 발효 음식은 몸에 천천히 작용하기 때문에 한 끼에 겹치기보다 식사 사이에 나누는 방식이 더 어울립니다. 또 하나는 섭취 목적의 오해입니다. 나토를 특정 기능을 기대하며 집중적으로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는 단기간의 변화를 만드는 음식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일상 속에 조용히 포함될 때 의미가 살아납니다. 위장이 예민한 사람에게 나토는 특히 조심스러운 음식입니다. 점성과 발효 성분은 공복 상태에서 위를 자극할 수 있고 야식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이 길어져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토의 향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후각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고 이때의 불편함은 음식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을 줄이거나 다른 음식과 섞어 향을 완화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좋은 음식도 과하면 부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토는 담백해 보이지만 콩을 기반으로 한 음식입니다. 단백질과 에너지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간식처럼 반복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챙겨 먹는 음식이라기보다 선택해서 먹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몸이 필요로 할 때, 식사가 단순해질 때, 혹은 발효 음식이 하나쯤 어울리는 순간에 조용히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토는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많이 먹었을 때는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나토를 오래 편안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10. 나토와 궁합이 좋은 조합. 발효가 제자리를 찾는 순간. 나토는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재료 사이에 놓였을 때 가장 안정적인 표정을 보여줍니다. 강한 맛을 밀어내지 않고 조용히 식사의 결을 정리해주는 순간에 제 역할을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은 역시 따뜻한 밥입니다. 밥의 온기는 나토의 점성을 풀어주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발효향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 조합에서 나토는 주인공이 되기보다 밥을 완성시키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달걀이 더해지면 구조는 한층 둥그러집니다. 달걀의 부드러움은 나토의 질감을 중화시키고 콩의 단맛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이 조합은 나토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김, 파, 깨처럼 향이 명확하지만 강하지 않은 재료들도 나토와 잘 어울립니다. 이 재료들은 나토의 향을 가리기보다 경계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나토의 존재감은 흐려지지 않으면서도 식사 전체는 훨씬 정돈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는 샐러드나 차가운 면 요리에 나토를 더하는 방식도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나토는 소스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기름이나 크림을 추가하지 않아도
점성과 발효에서 오는 고소함이 재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특히 담백한 채소와 함께할 때 나토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식사의 밀도를 분명히 높여줍니다. 반대로 향신료가 강하거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과의 조합은 나토의 장점을 흐리기 쉽습니다. 강한 향 앞에서 나토는 묻히거나 기름진 질감 위에서는 점성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단순한 음식과 함께할 때 가장 빛납니다. 재료 수가 적을수록 조리 과정이 간결할수록 나토는 발효 식재료로서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균형이 만들어지는 순간 나토는 더 이상 도전적인 음식이 아닙니다. 식사의 흐름을 끊지 않고 조용히 안쪽을 채워주는 재료가 됩니다. 나토가 궁합 좋은 음식과 만났을 때 남기는 인상은 강렬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그리고 이 안정감이야말로 나토가 오래 식탁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10일, 나토가 남기는 여운. 발효가 만든 조용한 기억. 나토의 인상은 식사가 끝난 뒤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먹는 순간보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남는 감각이 더 또렷합니다. 입안에 남아있던 점성이나 향은 사라지지만 속은 이상할 만큼 가볍고 식사는 과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남습니다. 이 여운은 강한 맛에서 오는 만족과는 다릅니다. 몸이 식사를 이해한 뒤 남기는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토는 기억에 남는 음식이라기보다 기억을 정리해주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다른 재료들이 지나간 자리를 정돈하고 식사의 끝을 조용히 닫아줍니다. 처음 나토를 먹을 때는 냄새와 질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먹고 나서 어땠는지가 더 선명해집니다. 이 점에서 나토는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대신 반복될수록 신뢰가 쌓이는 음식입니다. 자극은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식탁에서 빠지면 허전해지는 존재. 나토의 여운은 그렇게 소리 없이 쌓여갑니다. 12. 발효의 끝에서 나토가 식탁에 남긴 자리. 오늘 우리는 나토라는 한 그릇의 발효콩을 따라 음식의 가장자리에서 사회의 중심 가까이까지 걸어왔습니다. 냄새로 먼저 판단받고 질감으로 거리를 두게 만들지만 결국은 시간과 반복으로 이해되는 음식. 나토는 강에서 살아남은 식재료가 아닙니다. 빠르지 않아서 그리고 바뀌지 않아서 식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슈퍼푸드라는 이름은 나토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지만 그 본질까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나토는 여전히 기다림과 발효 그리고 일상의 속도로 존재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나토는 유행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유행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고 필요할 때만 몸을 맡길 수 있는 식재료로 남아 있습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이런 재료들을 기록하는 여정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식재료의 끝에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조용한 중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